가능성을 고려해 세척 시 끊어 3단계 배치로 도입한다. 도산한 창호함은 배치 1위 1번함이며 이후 2020에서 24년 기간에 2척을 차례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동안 물속에서 잠항만 하던 핵잠이 물 밖으로 부상한 장면이다. 최소 1조 3천억 원이면 핵잠 한 척 건조 가능.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은 핵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해군은 자주국방 네트워크에 핵잠 도입 검토를 의뢰했다. 2017년 10월에서 2018년 4월 연구 끝에 나온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핵잠인 쉬프랑급 구매를 검토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바라쿠나급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한다. 미국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 지난해 7월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쉬프랑급 1번함 쉬프랑함이 진수했다. 이 잠수함은 중후뢰를 발사하고 기뢰를 깔 수 있으며 스칼프 잠대지 미사일과 액조세 SM-39 블록 2잠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해외 도입은 포기하고 국내 개발로 결정했다며 쉬프랑급 잠수함을 많이 참조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한국형 핵잠의 실제 무게는 배 자체 무게인 경하 톤수 4,000톤급을 훌쩍 넘으며 화물이나 인원을 다 태운 맘제 톤수는 5,000톤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핵잠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며 1번함 건조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농축도 20%의 원자로는 30에서 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며 상업용 원자로 수준인 농축도 3, 5%의 우라늄 원자로는 최소 10년을 간다고 예상했다. 한국형 핵잠의 최종 병기는 한국형 SLBM. 한국형 핵잠은 프랑스의 쉬프랑급과 달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무장한다. SLBM은 장보고 3회 배치 1부터 들어간다. 현재까지 SLBM에 대한 정보는 장보고 3회 콜드런치 방식 수직 발사대를 이미 개발했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콜드런치는 발사관에서 고압, 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불어낸 미사일이 점화해 날아가는 방식이다. 잠수함은 물 속에 있어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엄청난 열 폭풍을 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이 1960년대 개발한 콜드런치는 수중 발사의 표준처럼 돼버렸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SLBM을 개발 중이다. 국방부는 수중에 가라앉힌 바지선에서 순항 미사일인 현무-3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장보고 3 배치 1은 콜드런치 수직 발사기 6문을 갖췄다. 배치 2는 8문 또는 10문으로, 배치 3은 10문 이상으로 각각 늘어나고 미사일의 크기도 커질 수 있다.
한국형 S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2C를 원형으로 삼을 것이다. 12월 전력화 예정인 도산한 창호함에서 시험 발사한 뒤 2021년 실전 배치될 계획으로 보인다. 물론 어개발 사관을 통해 현무-3 기반의 순항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다. 한국형 핵잠 사업은 그동안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단초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은 러시아 핵잠 원자로 제조회사인 OKBAM로부터 관련 설계도와 기술 지원을 받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연구에 들어갔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연구비만 지원했다. 그래서 나온 게 한국형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다. 한국형 핵잠의 원자로는 스마트 계열이다. 핵잠 도입 사업의 첫 삽은 17년 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떠졌다. 2003년 3월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해군의 핵잠 건조 사업을 지시하면서다. 국방부는 그해 6월 2일 디젤 중형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기존 사업을 핵잠으로 바꿨다.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은 핵잠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 한국형 핵잠 건조 사업이 361화 불리는 이유다. 핵잠은 미국에도 알리지 않은 채 비닉 사업으로 진행됐다. 해군은 조함단 아래 핵잠 전담 부서인 362 사업단을 만들었다. 잠수함 설계, 건조, 무장 등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2007년부터 건조에 들어가 2012년 배치를 시작해 모두 3척을 보유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2004년 1월 언론에 핵잠 건조 사업이 새나가자 국방부는 핵잠 개발을 부인했다. 362 사업단도 비밀리에 해체했다. 언론 폭로 이후에도 362 사업단은 그대로였다. 그러다 2004년 9월 2일 영국 BBC가 국제원자력기구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게 화근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가 서둘러 핵잠 도입 사업을 접은 것이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해군의 다수 세력인 수상함파가 이지스 구축함 건조 사업에 예산이 줄까봐 핵잠을 견제한 것도 한몫했다고 아쉬워했다. 되살아난 핵잠, 미국서 구매도 검토해. 한동안 캐비넷 속에 처박힌 핵잠 사업은 이번 정부에서 다시 빛을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토론회에서 핵잠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한다. 또한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 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핵잠은 예외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당선 후 문 대통령은 핵잠 보유 공약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을 설득해 핵잠 보유에 대한 양해를 얻으려고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핵잠에 대한 열망은 강하다. 프랑스에서 핵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결국 자체 건조로 가닥을 잡았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을 찌르는 독침. 현 정부는 왜 핵잠을 바라는가?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으려면 자체적 전략목표 타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잠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조짐을 보일 때 SLBM으로 먼저 제거하는 용도라는 게 현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핵잠은 킬체인 수단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중에 잠수함에 긴급 연락을 하기도 힘들고 SLBM 발사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귀띔했다.